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 송시몬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하이퍼루프의 정기적 열원에 대한 열전달 특성 분석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자기력 추진과 부상을 통해 운반체인 캡슐이 진공에 가까운 튜브 내부를 주행하는 고속 운송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하이퍼루프의 특징은 공력 저항과 마찰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음속에 가까운 고속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작동에는 오직 전기 에너지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퍼루프는 친환경적인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주행 중 발생하는 공력 특성, 그리고 자기력 추진을 위한 선형 전동기의 설계, 캡슐에서 자기력을 받아 추진과 부상을 담당하는 초전도 전자석의 설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루프의 특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퍼루프 시스템의 구현에는 열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이퍼루프 내부에는 작동 중 발열을 일으키는 다양한 전기적, 기계적 요런들이 존재하는데, 튜브 내부에는 주요 전기 장치인 추진 및 부상 코일, 부수 전기 장치인 조명, 스위치 등이 존재하고, 캡슐에는 주요 전기 장치인 초전도 전자석을 비롯해 주행 중 발생하는 공력 가열, 가속 구간에서의 마찰열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큰 전류가 부과되는 추진 코일은 주요한 열원으로서 발열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속적인 온도 상승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코일의 온도 상승은 저항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에 의한 발열과 전류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 전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진 코일의 발열은 구조물의 열적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저해하고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열 건전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추진 코일에 대한 기존의 전자기 열전달 해석 결과를 통해 하이퍼루프에 열적인 문제가 존재함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작동 시작 후 추진 코일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불과 20분 정도 만에 설계상의 한계 온도인 70도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전자기 열전달 해석은 여론으로 추진 코일만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튜브 내벽에 단열 조건을 가정한 열 전도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코일의 열전달 특성을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선 함께 부착되는 여론인 부상 코일과 그리고 튜브 내 자연대류 유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이퍼루프에서 추진 코일의 열전달 특성에 부상 코일과 내부 자연대류 유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상 상태 열전달 수치 해석을 통해 추진 코일의 온도 분포를 구하였고, 각각 부상 코일과 내부 자연대류 유동이 존재할 때의 열전달 및 유동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해석에 사용된 형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여론으로 추진 코일만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 모델로 다음과 같이 튜브, 에폭시 몰딩, 추진 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코일은 에폭시로 몰딩되어 튜브 내벽에 부착되며, 아래 그림은 에폭시 몰딩의 내부를 정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사각형의 추진 코일이 0.82m의 중심 간격으로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 부상 코일이, 세 번째 케이스는 부상 코일과 내부 공기를 포함한 모델입니다. 부상 코일은 그림과 같이 상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진 코일의 앞쪽에 동일한 중심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원래 각 코일은 여러 개의 턴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코일을 하나의 열원으로 통합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계 조건입니다. 공통적으로 사용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길이 방향 단면에 주기 조건과 중심 단면에 대칭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튜브 외벽에는 외기를 가정한 대류 조건으로 온도 20도, 대류 여전달 기수 20W/m 켈빈을 부여하였습니다. 추진 코일과 부상 코일의 발열량은 각각 602, 7.1W로 이는 각각 개별 코일 하나의 발열량에 해당합니다. 내부 공기를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 1과 2에서는 튜브 내측면을 전부 단열로 가정하였으며,
내부 자연대류 유동을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 3에서는 튜브 내측면에 대해 유동에 대한 벽 조건과 복합 열전달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석에 사용한 재질과 격자입니다. 고체 구조물의 재질은 다음과 같고 튜브 내의 공기는 1000분의 1기압의 저압이므로 이상기체를 가정하였습니다. 비열은 온도의 함수를 사용하였고 열전도도와 점성 개수에 대해서는 저압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온도와 압력에 대한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코일과 부상 코일 그리고 에폭시에서 격자를 세분화하였으며 내부 자연대류 유동을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 3에서는 벽 근처의 온도 구배를 포착하기 위해 프리즘 레이어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케이스 3을 기준으로 추진 코일의 최고 온도와 내부 공기의 평균 온도가 1% 이내의 오차를 가지도록 격자 의존성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배 방정식과 수치 해석 방법입니다. 내부 자연대류 유동을 층류로 가정하면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 구성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인 스타CCM을 활용하여 유한체적법으로 각 방정식을 이산화하고 각 변수들에 대해 이산화된 방정식을 별도로 해석하는 분리형 솔버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류항에 대한 차분은 2차 상류 차분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의 수렴 기준은 각 변수들의 잔차가 10의 -6승 미만이 될 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해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원으로 추진 코일만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발열원인 추진 코일에서 312도의 최고 온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일의 형상을 따라 고온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튜브 외곽으로 갈수록 길이 방향의 온도 구배는 점차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에서의 온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코일의 중심에 해당하지만 주기 조건이 부여된 평면과 격자로 구성된 평면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계 조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 두 단면의 온도 분포를 비교하였고 다음과 같이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온도 분포를 통해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열전달 영역은 코일 인근으로 한정되며 에폭시에서 급격한 온도 구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폭시의 매우 낮은 열전도도 때문이며 특히 코일 상부에서 최고 온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상부의 두께 방향으로 돔 구조물이 존재하여 구조적인 열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추진 코일의 온도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코일이 인접하여 열원이 집중되는 영역의 상부에서 최고 온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 코일 내부의 온도 차이는 최대 13도에 불과하고 냉각이 이루어지는 두께 방향으로의 온도 구배는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추진 코일의 높은 열전도도 때문이며 동시에 에폭시의 단열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상 코일을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 2의 결과입니다. 추진 코일의 온도가 감소하였으며 내부의 온도 구배 역시 완만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 단면에서 볼 수 있듯이 추진 코일과 부상 코일 간에 원활한 전도 열전달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추진 코일의 온도 분포를 보면 최고 온도의 발생 위치는 동일하나 최고 온도가 약 21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온이 발생하는 코일 상부의 온도 구배가 완만해지면서 코일 내부의 온도차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부상 코일의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추진 코일의 형상을 따르는 코일 외곽에서 고온이 나타나고 추진 코일과 멀리 떨어진 코일의 안쪽은 부상 코일이 받는 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 코일의 최고 온도는 상부 중앙에서 나타나며 추진 코일과의 최고 온도 차이는 약 13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상 코일이 추진 코일의 열을 분산시키며 동시에 구조적인 열용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상 코일의 높은 열 전도도와 에폭시 몰딩에서 차지하는 넓은 면적으로 추진 코일에 비해 미미한 발열의 효과보다는 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자연대류 유동을 포함한 케이스 3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진 코일의 온도가 감소하였으며 코일 주변의 공기의 고온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진 코일과 부상 코일의 최고 온도는 각각 약 8도, 11도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약간의 온도 감소 효과 이외에
열 전달 특성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대류의 열 전달 영향이 미미하며 하이퍼루프의 열원은 전적으로 전도 열 전달에 의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유동 특성입니다. 튜브의 길이 방향으로 속도 분포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다음과 같이 단면의 속도 분포에서 가열이 이루어지는 코일 인근의 상승 유동으로 한 쌍의 와류가 생성되고 각각 튜브 상하부에 대해서 대류 여전달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밀도 분포 역시 길이 방향으로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단면에서의 밀도 분포를 통해 유동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열이 발생하는 코일 인근에서 낮은 밀도가 분포하고 두 개의 와류를 따라 냉각이 이루어지는 튜브의 상하부에서 높은 밀도가 분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튜브의 내부는 1000분의 1기압의 저압이므로 밀도값의 차이 자체는 매우 작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열 분산 효과 역시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케이스별 전체 온도 분포입니다. 공통적으로 코일의 형상을 따르는 고온부를 확인할 수 있고 케이스 3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일 인근의 공기의 고온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최고 온도가 발생한 추진 코일의 상부에서 단면의 중심을 따라 나타낸 온도 분포입니다. 코일과 코일 사이에서 에폭시에 의한 단열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부상 코일과 내부 자연대류 유동을 포함하면서 추진 코일의 최고 온도와 온도 구배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설계상의 한계 온도인 70도를 훨씬 상회하는 고온이 발생하고 있어 내부의 자연대류 유동만으로는 하이퍼루프의 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상태의 열 전달 수치 해석을 통해 추진 코일의 온도 분포를 구하고 이에 대한 열 전달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부상 코일과 내부 자연대류 유동의 영향으로 추진 코일의 최고 온도가 감소하긴 하나 여전히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설계상의 한계 온도인 70도를 훨씬 상회하는 고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루프의 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진 코일에 대한 추가적인 냉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